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주 선을 낙선동에 있는 제주 4.3성을 답사한 제 다른 영상입니다. 시간 되시면 좀 봐주시고요. 오늘 만평들이 다룰 인물도 제주 4.3과 관련된 망언을 일삼는 개망난입니다. 강남구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자기 보좌관들한테 했다는 이상한 말들을 담은 녹취록이 터지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만들어오는 와, 서로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의관계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책임을 져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뭔가 나 그런 식으로 책임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니까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벌써 그러더라고. 이진복 수석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녹취록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태영호 씨한테 최고위원 발언권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정무수석이라는 게 대통령과 여의도 정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만 하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혹시나 해서 공천이 뭔지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투표할 때 솔직히 당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이 지역별로 후보를 선정해서 내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공천이라고 하고 공천은 법적으로 당의 권한이지 당 밖에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림은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 만평입니다. 최고위원 태영호 씨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등을 긁는 효자손이 붙어 있고 이게 용도가 각하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용도라고 써있죠. 그리고 옆을 곁눈질합니다. 자, 그림 프레임 밖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 뜻을 전하는 이진복 수석인 것 같죠. 여러분 진짜로 대통령실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 분명히 심각한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시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 2항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해야 한다.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당장 태영호 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수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5월 3일자 만평입니다. 자, 이 녹취록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태영호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자기는 태영호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공천 개입 없었다 라고 해명했죠. 그림에 이분이 이진복 수석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나 라고 써있는 아주머니가 비웃듯이 웃고 있죠. 이분은 아마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도 못하고 물러나 버린 나경원 의원 같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준석은 당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이준석이고 경기도지사 공천 못 받은 유승민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던 안철수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정치인들이죠. 이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하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이진복 수석은 당대표 선거에 나온 안철수 씨한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공개적으로 날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씨는 태영호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라고 몇 개월 만에 되받아치셨죠.
자, 딴지일보 찌질이만평입니다. 왼쪽 끝에 태영호 의원이 팔을 번쩍 들고 내래 북한 사람 이러고 있어요. 자, 북에서 김씨 일가한테 충성하듯이 지금 대통령한테 맹목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이죠. 가운데 이분은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졌냐면, 여러분 작년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사고친 대통령 대신 기자들 앞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명한 걸로 아주 유명하죠. 아마 이분 평생 흑역사가 될 텐데, 이번 사태에 이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작가님은 당시의 기자회견을 이번 사태에 패러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태영호 의원이 남한 말이 서툴러서 잘못 발음한 겁니다. 공천 문제가 아니라 천공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한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당시의 태도라면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공천이 아니라 천공이라면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잔뜩 받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심기가 크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 굿모닝 충청의 설아백 화백님 만평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논란이 많은 방미 성과를 홍보하느라고 바쁘십니다. 자, 바이든한테 선물 받은 기타를 둘러매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앞에서는 어용 언론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태영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태영호한테로 쏠릴 거고, 그러면 대통령 심기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여기 이 사람들처럼 말폭탄이 터지는 태영호 씨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간방 안에 앉아있는 503번, 이분은 지금 사면받고 나오신 박근혜 씨죠.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2년을 구형했는데 당시 검사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검사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면서 심각한 지적이죠. 그리고 밑에 꼭지 그림 보시면 검찰들이 22대 총선 강남갑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있어요. 태영호 씨는 다음 선거에 공천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오히려 나가리 되기 쉽고, 그럼 그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검사 누군가가 차지할 거라는 그런 풍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림 위쪽을 다시 보시면 태영호 씨가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일만 있으면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사람의 색깔론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바로 다음날 5월 3일 무슨 예언이나 한 것처럼 태영호 씨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지가 경고망동에서 벌어진 일에 생뚱맞은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고 나왔습니다. 진짜 웃기죠? 자, 태영호를 음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 아니, 음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냥 태영호 배후에 북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에서 우리 자유대안으로 온 분들한테 능력에 따라 많은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까지 접근 가능한 고위직에까지 자리를 내주는 거? 이거 맞는 건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이거 온통 남한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북한식으로 아첨하는 정치관행이나 뿌리고 다니고, 이번에 이 태영호 씨한테 앙심을 품고 이 녹취록을 폭로한 보좌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보좌관들이 뭘 잘못하면 다른 보좌관들 앞에서 막 자아 비판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견하지 못한대요. 아이고, 정말 이런 사람 공천한 국민의힘은 진짜 반성하고 안보 정당이니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